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상진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혈당 관리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당뇨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한번 진단되면 평생 관리가 필요하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당뇨와 건강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겨울 72세 김영자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복 혈당이 180mg/dl까지 올라갔어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식사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침마다 흰쌀죽 한 그릇에 단무지, 점심엔 국수와 빵 간식, 저녁에는 늦은 시간 과일 주스를 즐겨 드시고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당뇨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혈당이 오르죠? 라며 걱정이 컸습니다. 저는 먼저 식사 순서와 탄수화물 선택을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아침 현미밥 반 공기 채소 샐러드 삶은 달걀 1개, 점심 귀리죽 두부조림 나물 반찬, 간식 과일 주스를 끊고 통째로 먹는 블루베리 1줌, 저녁 채소 단백질 현미밥 순으로 섭취, 그리고 식후 10분 산책을 하루 2번 꼭 실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12mg/dl로 안정됐고 당화혈색소 HbA1c도 8.2%에서 6.4%로 내려갔습니다. 체중도 3kg 줄며 허리둘레가 4cm 감소해 혈압까지 10mmHg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약만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식사와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 줄 몰랐어요. 라며 지금도 매 끼니 채소 먼저 먹기와 식후 산책을 꾸준히 실천 중이십니다. 많은 분이 당뇨는 설탕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탄수화물의 종류와 먹는 순서가 혈당을 좌우합니다. 72세 김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걸 잘 안 먹는데도 혈당이 자꾸 올라가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설탕보다 탄수화물의 질과 먹는 순서에 있습니다. 흰쌀밥이나 흰빵 같은 고지아이 음식은 먹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올리죠. 대신 현미, 귀리, 통밀빵, 퀴노아 같은 저지아이 탄수화물로 바꿔보셔야 합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최대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자 환자의 식단을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에는 시금치 나물과 방울토마토, 삶은 달걀과 저지방 두유, 그리고 현미밥 반 공기와 미소된장국.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보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니 포만감도 빨리 오고 혈당도 덜 오르네요. 점심에는 양배추쌈과 오이채, 두부조림과 닭가슴살 샐러드, 귀리밥 반 공기와 김치 조금.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국수 한 그릇을 뚝딱 먹었는데 이렇게 먹으니 식곤증이 없어졌어요. 저녁에는 브로콜리와 버섯볶음, 연어구이 한 토막, 퀴노아밥 반 공기와 블루베리 1줌. 김영자 환자분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스 대신 블루베리를 씹어 먹으니 혈당이 안정되고 속도 편하네요. 마지막으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지는군요. 약보다 밥상이 더 중요하네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매 끼니의 작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를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을 지키고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시고 30일 당뇨 조절 챌린지에 참여해보세요. 간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은 조심하는데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자주 마셨거든요. 이건 괜찮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과일을 주스로 갈아 마시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바로 이게 숨은 혈당 스파이크예요. 어르신은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과일은 통째로 껍질째 씹어 먹는 겁니다. 특히 사과, 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혈당 지수가 낮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 급상승을 완화해줍니다. 잘못된 간식 습관과 좋은 간식 습관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과일 주스와 스무디, 말린 과일과 건포도, 크래커와 달콤한 과자, 아이스크림과 빵 간식입니다. 좋은 습관은 통째로 씹어먹는 사과와 배,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베리류, 호두와 아몬드 한 줌, 오이나 당근 스틱과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주스로 마시면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는군요. 이제는 꼭 씹어서 먹어야겠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간식 하나 바꾸는 작은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건강한 노년을 지켜줍니다. 많은 분이 당뇨는 설탕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탄수화물의 종류와 먹는 순서가 혈당을 좌우합니다. 72세 김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걸 잘 안 먹는데도 혈당이 자꾸 올라가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설탕보다 탄수화물의 질과 먹는 순서에 있습니다. 흰쌀밥이나 흰빵 같은 고지아이 음식은 먹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올리죠. 대신 현미, 귀리, 통밀빵, 퀴노아 같은 저지아이 탄수화물로 바꿔보셔야 합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최대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어르신의 식단을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에는 시금치 나물과 방울토마토, 삶은 달걀과 저지방 두유, 그리고 현미밥 반 공기와 미소된장국.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보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니 포만감도 빨리 오고 혈당도 덜 오르네요. 점심에는 양배추쌈과 오이채, 두부조림과 닭가슴살 샐러드, 귀리밥 반 공기와 김치 조금.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국수 한 그릇을 뚝딱 먹었는데 이렇게 먹으니 식곤증이 없어졌어요. 저녁에는 브로콜리와 버섯볶음, 연어구이 한 토막, 퀴노아밥 반 공기와 블루베리 한 줌. 어르신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스 대신 블루베리를 씹어 먹으니 혈당이 안정되고 속도 편하네요. 마지막으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지는군요. 약보다 밥상이 더 중요하네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매 끼니의 작은 습관입니다. 간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은 조심하는데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자주 마셨거든요. 이건 괜찮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과일을 주스로 갈아 마시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바로 이게 숨은 혈당 스파이크예요. 어르신은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과일은 통째로 껍질째 씹어 먹는 겁니다. 특히 사과, 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혈당 지수가 낮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 급상승을 완화해줍니다. 잘못된 간식 습관은 과일 주스와 스무디, 말린 과일과 건포도, 크래커와 달콤한 과자, 아이스크림과 빵 간식입니다. 좋은 간식 습관은 통째로 씹어 먹는 사과와 배,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베리류, 호두와 아몬드 한 줌, 오이나 당근 스틱과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주스로 마시면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는군요. 이제는 꼭 씹어서 먹어야겠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간식 하나 바꾸는 작은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건강한 노년을 지켜줍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약보다 강력합니다. 첫 번째는 식후 10분 산책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만 걸어도 24시간 혈당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당이 근육으로 흡수되어 혈당이 안정됩니다. 식사 직후 바로 TV 앞에 앉지 말고 집 앞이라도 10분만 걸어보세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오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478 호흡법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의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478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와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혈당 변동을 막아줍니다. 지금 함께 해보겠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등을 곧게 펴고 따라 해주세요. 코로 들이마시며 하나, 둘, 셋, 넷. 숨을 멈추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시며 하나, 둘, 셋, 넷. 숨을 멈추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내쉽니다.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호흡법은 하루 아침과 저녁 단 2회만 해도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8주 동안 이 호흡법을 실천한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20% 가까이 줄고 혈당도 안정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후 10분 산책,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478 호흡법을 실천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여 약보다 강력한 혈당 관리 비법이 됩니다. 김 어르신에게 권했던 3개월 루틴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저지수 탄수화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채소 반찬을 평소보다 2배로 늘리고 식사 후에는 꼭 10분간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3회 무거운 운동이 아닌 가벼운 근력 운동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당이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체중도 4kg 줄었고 당화혈색소도 6.3%로 개선되었습니다. 약을 더 쓰지 않고도 작은 습관만으로 몸이 스스로 달라진 것입니다. 당뇨 관리의 비밀은 약이 아닙니다. 바로 일상 속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도전해 보실까요? 댓글에 시작합니다라고 남기시고 30일 당뇨 조절 챌린지에 매일 실천한 습관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작은 기록이 쌓이면 30일 후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혹시 걱정되시나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요? 김 어르신도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건강한 혈당, 건강한 노년. 그 시작은 오늘, 지금 여러분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쌓여 인생을 바꿉니다. 손주와 함께 웃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저와 함께 30일 당뇨 조절 챌린지에 참여해주세요. 댓글에 실천한 습관을 남기는 순간 당신의 건강 여정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그 순간 당신의 노년은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